KCBS FM, K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 벌써 5월 첫 주가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만큼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5월 첫 주가 지나고 드디어 내일인 5월 9일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학과별로 맛있는 음식과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트와이스의 Fancy, 두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이었습니다. 오늘은 학우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려지는 KCBS FM 시간입니다. 이번 달 사연 주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감사 땡스 투라는 주제였는데요. 오늘이 어버이날인 건 모두 아시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각자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여자친구의 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학우분들께서 남겨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게 감사한 친구인 19학번 사회복지학과 고민교 학생을 제보합니다. 이 친구는 학우분들의 에너지원입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친구들에게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데 너무 고맙죠. 항상 민규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이번 총학에서 학생 회비를 납부하신 학우님들께 하나요. 성서관 1층에서 대여 사업을 벌이고 있으니 혹시라도 민규라는 분이 다른 친구에게 배터리를 빌려줘. 배터리를 빌릴 수 없을 땐 저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익명의 사연을 보내주신 학우님의 신청곡 패티김의 그대 없인 못살아 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이민호 학우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교성이 없어서 학교 생활을 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저랑 같이 밥을 먹어주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같이 밥을 먹어줄 친구들이 있다는 건 민호 학우분이 사교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반증해주는 거 아닐까요? 저도 사교성이 좋은 편이 아니라 민호 학우님의 마음을 잘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해주는 많은 학우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모두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서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어떨까요?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사연을 보내주신 이민호 학우님의 신청곡 K와 면도가 함께한 Y였습니다. 이제 KCBS FM을 마칠 시간입니다. KCBS FM은 매주 수요일에 방송됩니다. KCBS에 보내실 사연은 본관 2층 KCBS 게시판과 KCBS 공식 페이스북 계정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리사, 소리의 이도와 기술의 김리사, 모니터의 안예진이었습니다. 여기는 K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 KC 뉴스. K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시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 공기가 점점 후끈해지는 것을 보면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편이라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장시간 외출을 할 때는 가벼운 가디건 하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의 KCBS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 기울여주세요. KCBS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10cm의 콘서트였습니다. 두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10cm의 비밀연애였습니다. 먼저 KCBS 방송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공지했던 것 같이 KCBS에서 로고송을 만들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로고송을 공모할 예정이고 당선자에게는 상금과 여러 혜택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10cm의 새벽 4시입니다. 저희 방송국의 주최로 영상 편집과 아나운서 발음 및 말하기에 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꼭 방송부원이 아니더라도 강의를 수강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청강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강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함에 신청서를 넣어주시거나 KCBS 게시판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국장에게 문자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강의는 2학기 9월 초에 있을 예정이며 특강비는 5,000원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10cm의 짝사랑이었습니다. KCBS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좀 더 풍성한 방송을 선사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관 2층 게시판이나 KCBS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수요일 KCBS FM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아낌없이 읽어드립니다. 또 사연의 당첨자에게는 블루팟 카페 쿠폰을 증정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KCBS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10cm의 매트리스였습니다. 축제 일정이 하루뿐이라 아쉬우실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회에서 5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교수님 성함으로 N행시를 지어서 총학생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성함, 학번, N행시를 보내시면 됩니다. 기간은 5월 10일 금요일부터 5월 17일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1등 선정 시 SNS에 공개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1등은 5월 21일 화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됩니다. 상품으로 블루팟 만원 이용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였습니다. 이제 KC 뉴스를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C 뉴스는 매주 월요일에 방송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고은비, 소리의 엄소라, 기술의 안준호, 모니터의 최형민이었습니다. 여기는 KC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 KC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C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 5월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덥지만 아침과 밤은 쌀쌀한 요즘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덥다고 얇게만 입지 마시고 겉옷도 함께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아리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동아리는 여행 동아리 배낭입니다. 그럼 동아리 배낭을 소개하며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하성운의 문득이었습니다. 배낭은 힘든 학교 생활과 지친 일상들에서 벗어나 여러 학과의 학생들과 어울리며 여행을 다니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항상 틀에 박힌 삶을 살기보다는 가끔씩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환기시키고 타 학과 학우분들을 사귀며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낭 동아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였습니다. 배낭 동아리는 여행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회원들과 번개 모임, 번개 회식을 가기도 합니다. 작년 봄에도 벚꽃놀이를 갔고 틈틈이 회식이 있었으며 할로윈 데이 때에는 분장을 하고 이태원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막상 여행이라는 단어에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간단하게 모임과 회식을 참여하시며 회원들과 함께 어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들으신 곡은 솔의 라이드였습니다. 배낭 동아리실은 성서관 1층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화장실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동아리실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한다고 하니 한번 놀러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들으신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습니다.
배낭의 연간 일정은 확실하지 않으나 회원들과의 대화와 투표를 통해 여행의 장소와 날짜를 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 일정뿐만 아니라 회원들끼리 단체 톡방에서 번개 약속도 잡기도 한다고 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번개 모임에도 참여하실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낭에서 신청하신 B2B의 놀러와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동아리 배낭의 소개를 마칠 시간입니다. 동아리 소개는 매주 화요일에 방송됩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의 최은아, 제작의 안준호, 기술의 최민경, 모니터의 홍장혁이었습니다. 여기는 KC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 스승의 날 특집 방송. KC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C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 채워진 5월은 참 감사한 일이 많은 달이죠. 가족을 돌아보게 하고 스승을 섬기게 하는 마음도 참 따뜻해지는 달인데요. 오늘은 따뜻한 마음의 정점을 찍는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억에 남는 스승, 인생의 스승님이 계신가요? 오늘 스승의 날 특집 방송은 저희 KC대학교의 살아있는 역사의 시작, 내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신 권순택 교수님과의 인터뷰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의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스승의 은혜, 두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이하민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권순택 교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교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저희 학교를 위해 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권순택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 소개는 글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981년도에 우리 KC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 1993년 3월 1일부로 우리 사회복지학부를 만들 때 그 전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과목들을 가르쳐 주셨었나요? 처음에는 전임이 되어서 신학부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학교를 좀 종합대학화하자 신학부만 한 학부만 존속을 했었는데 좀 더 다른 학부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또 옛날에는 우리 신학부라고 하는 그 내에 사회복지 전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좀 뭐랄까 좀 외연적으로 좀 발전시키자 해서 사회복지학부를 좀 만들자 해서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서 사회복지학부를 만들자 해서 그때 신학부에 있다가 사회복지로 나와서 사회복지학부를 만드는 데 주력하면서 거기에 연관된 이제 학과를 좀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복지 내에 이제 아동복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유치원 자격, 교사 자격증을 주는 교직 과목들을 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다가 이제 그것이 교직 과목이 이제 우리 교사 자격증 주는 제도가 2000년대 한 초반에 이제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 학부로 넘어와서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 그다음에 뭐 사회문제론, 뭐 조사방법론, 저 사회과학 분야에 관계된 과목들을 가르쳤죠. 그러시군요. 혹시 얼마나 교직 생활을 하신 건가요? 93년도부터 이제 올해 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니까 얼마 되죠? 20? 거의 한 17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교직 생활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나 인상 깊은 학생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뭐 이렇게. 인상 깊었던 일은 많은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인상 깊었던 일은 가장 이제 학교에 이제 임용이 되자마자 중첩을 맡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학과를 늘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참여를 해서 학교가 이제 종합대학으로서 한 개 학과에서 여러 학과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성과가 있었고, 또 그 성과로 말미암아 또 폐해도 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학교하고 좀 투쟁을 싸우는 이제 그런 힘드셨겠다. 문제가 좀 있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적당하고 이런 걸 때 혼자 이제 소송비를 마련해서 그 학생들을 소송에서 이기게끔 해서 다시 학교에 복교시키고 또 다른 학교에 또 전학시켜서 그곳에서 마치게끔 하는. 근데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서 다들 잘 된 것 같아요. 가끔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때 학생들 되게 인상 깊게 생각나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그게 어떤 때는 좋은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쪽은 치와마로 지금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때 잠시 또 학교를 한 6개월 정도 떠나 있었었어, 해직 교수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뭐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그리고 있으셨네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좋은 인상은 좋은 또 추억은 이제 요걸 내가 이제 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그동안 우리 학교가 이제 평가도 하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평가에 꼬리표를 언제 띌 것인가. 그게 참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아주 그냥 뭐랄까 숙제 같은. 숙제였었는데 지난번에 띄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개선대학을 해갖고 지금 교육부로부터 한 16억 정도 받은 지원 받아서 지금 많이 좀 학교에서 그런 좀 거기에 연계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기억에 남고, 근데 그런 우리 자율개선대학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많이 머리에 남고, 이게 이제 일당백으로 이렇게 뭉치면 우리 조그만 대학도 잘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아직도 그 인상에서 기억에서 남아 있어요. 네, 그런 숙제 같은 문제들 교수님 계실 때 이렇게 해결이 돼서 해도 되겠고. 그래서 아마 그건 잊지 못할 것 같고, 뭐 학생들로서도 많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내 좀 진의를 알아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뜻을 좀 잘 이해해 줄 때 많이 남는데, 그 중에서는 좀 뭐랄까 내가 좀 선교사들을 좀 많이 이렇게 돕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아마 그냥 소리도 없이 교수님 뭐랄까 특히 스승의 날한테 해외여행 갈 때 신으세요 그러고 양말 상자 같이 생긴 데다가 난 양말인 줄 알았어 사실. 양말인 줄 알고 그래서 포장해서 놨더라고. 그리고 말은 또 그렇게 해요. 해외 선교 가실 때 신으세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서랍에다 넣어놓고 거의 한 7, 8년 만에 그걸 열었어. 양발을 신길까 하고 이제 신고 서랍을 정리하면서. 근데 거기에 후원금 1,000원짜리 있잖아요. 신지피 1,000원, 빳빳한 신지 100장을 모아서 놓은 거 포장한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래갖고 내가 그 학생한테 전해서 졸업생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야, 그거 왜 나한테 진작에 해야 내가 지금 해서 열어봤다. 돌아오는 말이 교수님도 참 무심하시지. 지금 해서 열어보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최상영 선교사한테 쓰라고
후원했죠. 학생분 마음도 예쁘고. 네, 그래서 교수가. 학생도 있고.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를 떠나시면서 네. 학교나 학생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말이 있으실까요? 학교는 모두가 갈등이 좀 많았었어요. 갈등인데 좀 학교도 지금 임시이사 체제가 와 있고 정의사 체제로 넘어갈 때 어떤 정의사 체제로 넘어가느냐 이런 것은 학교 구성원에 달린 것 같아요. 나는 학교 구성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떤 정의사 체제를 맞이할 것인가 그 이사 선정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좀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이사로 맞을 것인가 이 선정에 있어서는 좀 뭔가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 우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뭉치면 조그만 학교 운영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좀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일당적으로 잘 한다고 하면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고 하면 학교도 우리 조그만 학교가 더 잘 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더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학생들도 나도 그 이제 1974년도에 이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경우에는 참 적응하기 좀 어려웠어요. 사실 내 꿈도 있었지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여기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 이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접촉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도 설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유학을 마치고 올 때는 사실은 다른 학교에 내정이 됐었어요. 전임으로. 그게 지금은 이제 가천대학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 선배들이나 이제 또 우리 초대 학장을 지내셨던 이지호 박사님께서 그래도 목에 와서 좀 수고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왔는데 뭐 처음에는 좀 많이 후회했어요. 이제 떠나는 마당에서는 그때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학생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으면 어느 대학을 나왔든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길은 어디 가나 더 열려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는 우리 졸업생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일일이 다 열거는 없지만 그들이 다 나한테 이제 인상을 주긴 해서 내가 누구라도 굳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진짜 굉장한 실업가도 있고 또는 온통 온 그 연예인들이나 스타들이 자기들의 그 뭐랄까 그 프로필 사진 찍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또 학교 출신이야.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가끔 나한테도 이제 뭐 박지성이하고 찍은 뭐 안정환하고 찍은 뭐 각종 연예인하고 찍은 이런 걸 페이스북에 잘 올려. 그래서 한 번은 학교 와서 좀 졸업생들에게 우리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에게 한번 지금까지 지원 한번 학생들하고 이게 뭐랄까 토크 콘서트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언제든지 학생에서 얘기하면 내가 아주 초청해 줄 수 있어요. 뭐라 그러면 아마 직접 달려올 거거든요. 그런 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보면 그냥 언제든지 길이 열려 있고 뭐 거기다 더 버텨야 한다면 난 학생들한테 꼭 전공을 꼭 해야만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듣고 오신 곡은 김다연의 나의 선생님입니다. 권순택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듣고 오셨는데요. 오랜 시간 저희 학교와 함께 하시고 또 학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신 교수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KC대학교와 학생들은 교수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스승의 날 특집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학우분들의 사연으로 구성되는 KCBS FM 본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채은아, 소리의 이도와 기술의 김리사, 모니터의 안유진이었습니다. 여기는 KC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 KC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C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 5월은 휴일도 많지만 과제도 많죠?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 걸리시지는 않으셨나요? 학우분들을 늘 생각하는 KCBS, 오늘도 점심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취미의 시네마입니다. 두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프리든의 앞자리입니다. 오늘은 공유하고 싶은 영화를 소개하는 인생영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영화는 사회복지학과 박시연 학원님께서 공유해주신 어바웃 타임입니다. 도널 글리슨 팀이 21살이 되던 해 숙취에 절어있던 침대에 누워있던 그에게 여동생 리디아 윌슨 키켓이 달려들며 아빠가 찾는다고 말합니다. 서재로 간 팀은 아빠에게 충격적인 비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안 대대로 21살이 되던 해에 전해준 이야기인데 바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할 말을 잃은 팀은 직접 경험해보기로 하고 서재를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 옷장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주먹을 쥡니다. 팀이 선택한 첫 번째 시간여행은 지난밤 끔찍했던 새해 저녁제 파티입니다. 모두가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짝을 찾아 입맞춤을 하는데 자신의 바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여자를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영화 어바웃 타임의 OST When I Fall in Love라는 곡입니다. 2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날, 팀은 샬롯을 찾아갑니다. 샬롯은 왜 마지막 날에 왔느냐며 팀을 타박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여행을 하는 팀. 샬롯을 다시 찾아가지만 샬롯은 말을 바꿔 마지막 날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영화 어바웃 타임의 OST How Long Will I Love You라는 곡입니다. 팀의 가족은 특별할 것 없는 근사한 삶을 사는 가족입니다. 팀이 21살이 됐을 때까지도 해변에서 차를 마시고 아빠와 물수제비와 탁구를 쳤으며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영화를 보았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소나기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서라도 보았습니다. 특히 항상 시간이 남아도는 아빠는 50세 되는 생일에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여유로운 삶을 사시며 이 생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유머와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보고 있노라니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영화 어바웃 타임의 OST 더 럭키스트라는 곡입니다. 그들이 찾은 곳은 당르 누아르 식당. 이곳은 어둠 속에서 남녀가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둘은 미리 와있던 여성들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몇 시간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던 이들은 밖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팀의 사랑 메리를 만났습니다. 메리도 팀을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서로는 꼭 다시 만나길 바라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연결되면 재미가 없는 것일까요? 날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팀은 아빠의 친구 해리가 자신의 연극이 망쳤다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과거로 돌아가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니 메리에게 받은 연락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팀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버렸음은 당연하겠지요. 이제 인생영화를 마칠 시간입니다. 인생영화는 매주 목요일에 방송됩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인생영화는 본관 2층 KCBS 게시판 사연함과 KCBS 공식 페이스북 계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김하늘, 아나운서 고은비, 모니터 신시은, 대본의 홍장혁이었습니다. 여기는 KC대학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채널 KCBS입니다.